네, 이항영 위원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도 최근에는 여타 증시에 비해 조금 미진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S&P 500이 올해 들어서 한 4%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을 순서로 딱 쓰면 중하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그러니까 폴란드가 왜 오르겠습니까? 물론 폴란드는 딱 지리적으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도는 좀 봤거든요. 딱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막 잘 올라가고 있고 특히 유럽과 러시아와의 수출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았던 제일 많이 올라가는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쪽에 있는 나라들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뉴스를 보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사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를요. 이것은 전체적 미국적 시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항상 미국의 주식을 너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은 미국 사람들도 분산 투자하는 나라 측면에서 다른 나라, 유럽도 좀 사라, 뭐 일본도 사라 그런 얘기지.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분산 투자하면 유럽 좋죠. 유럽 하는 거 관심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 주식을 더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이항영 위원님의 비유였고요. 아마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직은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중하위, 올해 들어서는 그러한 성적표인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십시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4분기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시즌 화두를 좀 관세로 꼽았습니다. 이제 한 77%의 기업 실적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77%, 이번 주 지나면 85% 정도 기업 실적이 발표가 끝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남은 것들은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정도 남아 있겠고요. 아마 나머지는 다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공식적으로 지난 주말까지 보면 77%의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중에서 76% 기업은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평균, 그다음 역사적 평균에 그냥 근접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분기 이익 전망은 지금 2024년 1월 1분기 이후 최대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16.9%인데 저희가 지난주 업데이트했을 때는 16.4% 이익 증가였기 때문에 이익 증가세가 계속 더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발표된 섹터 이런 쪽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금융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지금 4분기 아니라 뿐만 아니라 금년 1분기에 현재 진행 중인데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이익 전망을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1분기에는 8.1%, 2분기에는 9.9, 3분기에는 14.4, 4분기에는 12.9%로 해서 이익 증가가 계속해서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망치가 1분기, 2분기가 각각 8.3, 9.1인데 평균적으로 미국은 한 10% 정도 내외에 더 올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12.7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4%에서 15% 이익 증가. 그리고 이 예상치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더라도 뭐 많지는 않지만 S&P 500이 오늘 이틀째 사상초효과, 나스닥 100은 3일째 사상초효과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밑바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실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 전망, 그러니까 4분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분기의 실적 전망이 상향된 기업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매매 타이밍을 굳이 잡으시면 그런 쪽을 좀 잡으시면 좋을 텐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익스피디아, 휴머나, 팔란티어 정도가 이익 전망이 상향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섹터로 보면은요, 헬스케어, IT,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순서로 이 증가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까지 말씀드리면 22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10년 평균은 18.3배이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로 보면 분명히 이 시장은 과열됐고 비싼 건 사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익 증가세가 계속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하향되는데 금리의 빠른 하향 속도 그리고 예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FOMC 의사랑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 증가가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 이익 전망세가 꺾일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의 제가 이런 실적 전망 말씀드리고 하더라도 한국 주식에서 소위 미국 주식을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저런 걸 어떻게 믿냐 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 할 때 보면 또 네. 많은 분들이 쉽게 해서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 내면 오히려 팔타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 동의하시거나 안 하시건 간에. 그만큼 신뢰도가 적은데요. 지금요.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레포트가 12,3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기준 자체가 쉽지 않은데 매수 의견이 54%, 중립 의견이 40%, 매도 의견이 6%나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 의견이 여전히 50% 넘지만 중립 의견도 많고 매도 의견도 꽤 있습니다. 밑에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매도 의견 5.8%입니다. 참고로요, 한국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언론에 나온 걸 하나 갖고 왔는데 NH투자, KB, 삼성, 신한, 대신 등 소위 대형 5개 증권사는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고요. 매수 의견이 80에서 많은 거 93%, 중립 의견이 7%,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레포트나 월가의 의견 전망 이런 것들을 무시하다가는 미국 주식은 한마디로 끊고 닥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실적 발표 마무리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 당분간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방향이 크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은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딥시크의 우려는 과도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등장할 때만 해도 이 저비용 고효율로 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투자하는 AI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했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것에 대해서 급락한 부분을 다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90% 정도 만회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실적 딥시크 나왔을 때가 아마 많은 분들이 설날 딱 연휴 때잖아요. 그때 18%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오늘 좀 약간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 회복했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과도한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I 액션 서밋이라는 것이 지난주 파리에 있었는데요. 유럽위원회가 AI 인프라에 2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얘기했고요. 이 중에 200억이 소위 AI 인프라 관련 기가 팩토리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주에 나왔던 바로 이런 발표만 오더라도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잠깐 보수적인 시각, 부정적 시각 좀 과도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 190달러를 재확인했고요. 다음 주 26일 장 마감을 앞두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당 이익은 84센트, 매출은 38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딥시크한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별로 대답이 달랐다라고 해서 이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보안의 문제로. 자, 딥시크와 관련한 우려는 과도했다라고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CNBC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관세에 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거나 무관하거나, 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살아남거나는 이제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무관한 것은 아예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오늘은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모건스탠에서 분석한 기사인데 흥미롭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어찌 보면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외국에서 많이 제조해갖고 생산 기지를 옮겨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쪽은 일정 수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좀 위주로 하거나 제조업을 아무리 외국에서 하더라도 가격 결정력 확실하게 갖고 있거나 거의 독과점적인 일을 하는 곳들을 보면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비재보다는 이미 소비재건 필수 소비재건 소비재보다는 소위 서비스 쪽, 굳이 얘기하면 금융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쪽이 선호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체 중에서는 확고한 가격 결정력이 있는 쪽은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발표한 기업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로겔 오토메이션 정도가 있겠고요. 이튼 코퍼레이션은 전력 관리 회사인데요. 이튼 코퍼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것도 난방 그리고 환기 에어컨 시스템 설계 제조 쪽인데요. 이런 쪽도 확고한 지배력이 있다라는 것도 제시하면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역 전쟁, 관세 정책에도 지금 실적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향방 좀 명과 암을 좀 잘 가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 살펴볼게요. 네, 밸런스입니다. 금의 끝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 가격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부터가 금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금 특집으로 지금 잠시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요. 진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금융기관 이렇게 가보거나 하다 보면 깜짝 놀랄 거는 많이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은행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담받는 사람들이 10명, 한 5명 정도 봤는데 4명 정도가 금을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금 상담. 네, 한 은행에 갔다 오는 건데 거기서 금을 이제 하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 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이 진짜 상당히 좀 과열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오르다 보니 금에 올인돼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금은 이제 UBS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점 정도 예상되고 있겠고요. 이들에 따르면 3,2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최근에 뭐 2,930달러 정도를 할 겁니다, 오늘요. 근데 3,200달러 정도는 상승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야 금값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뭐 세상이 어려울 것 같고 경제가 좀 불안하니까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요, 지금 2,890이 기존 목표치였는데 올해 연말 목표치를 3,1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케이스 상당히 좋았을 경우에는 3,300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수많은 방법이 있었는 대한민국은요. 다만 금은 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고요. 금이란 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뉴스도 나오고 막 금을 못 사서 난리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면 괴리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2,900달러의 가격과 여러분들이 실제 사는 가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보면 괴리율이라고 보는데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가격 자체는 괴리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거를 여러분도 아실 수 있고 저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괴리율 같은 유의하면서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트레이딩에 따라서는 이게 천차만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것 중에 괴리율이 가장 적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GLDM ETF 미국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괴리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에이스, KRX 금현물 ETF나 우리나라에서 한국 거래소에서는 금투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괴리율이 있더라는 것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매수 기회 놓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도 한몫했다. 네, 그러네요. 예, 이학용 의원님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